자녀가 힘들어서 보태준 생활비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내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계좌이체할 때 딱 3초 이 3글자를 적지 않아서 수천만 원 세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쳐다보지 않는 안전한 가족 간 이체 방법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의 행복한 노후를 연구하는 노후지혜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세금 걱정 없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현명한 금융 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는 이체 메모 습관을 알려드리고 국세청도 인정하는 안전한 자금 이체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그냥 숫자만 입력하고 보내시나요? 아니면 이체 메모란에 무언가를 적으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 부모님들은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도움이 나중에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자녀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큰 금액을 움직일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부모님이 보내준 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김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2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보내셨으니 총 4,800만 원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게 생활비 보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의 월급이 적어서 전세 유지도 힘들고 생활도 빠듯하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 뒤 아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집값이 5억 원이었는데 아들의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선생님이 보내신 4,800만 원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 생활비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통장 내역을 보니 그냥 숫자만 이체되어 있더군요. 메모도 없고 어떤 용도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황당하셨습니다. 아니, 아들 생활비 좀 보태준 건데 그게 왜 증여입니까? 하지만 세무서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돈만 보내셨지. 이게 생활비라는 기록이 전혀 없으시네요. 이체할 때 메모 한 줄만 남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4,8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세율이 10% 구간이었으니 약 480만 원, 여기에 신고를 안 했으니 가산세까지 붙어서 총 7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정말 억울하셨습니다. 생활비를 보낸 건데 단지 기록을 안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된 겁니다. 만약 매달 이체할 때 생활비라는 메모 3글자만 남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매년 이런 식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활비와 증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는 점입니다. 생활비란 무엇일까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생활하는데 월급이 부족하다면 부모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비라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보냈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생활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생활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겁니다. 생활비, 식비, 월세, 보조, 병원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용도를 적는 겁니다. 반대로 증여는 무엇일까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사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보내줬다면 이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내줬다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신혼집 마련 자금으로 큰 돈을 보내줬다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것은 생활비일까요? 증여일까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데 매달 200만 원씩 받는다면 국세청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소득이 월 150만 원이고 가족 생활비가 월 350만 원 정도 나간다면 매달 200만 원을 받는 것은 합리적인 생활비 보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액과 상황이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내고 이게 생활비라고 주장하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보낸다면 이것은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가족 간 거래를 추적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모든 계좌이체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조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입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는 자금 출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더욱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고액 현금 거래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라도 큰 금액이 움직이면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 큰 돈이 움직이면 더욱 주목받습니다. 세 번째, 세무조사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거 몇 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때 가족 간 거래 내역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제보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례가 제보를 통해 적발됩니다. 가족 내 갈등이나 이혼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일명 TIS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모든
국민의 금융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축적됩니다. 은행 계좌 이체,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 등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사람, 갑자기 큰돈이 입금된 계좌, 가족 간 빈번한 거래 등을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케이스를 추려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놓쳤을 수도 있는 미세한 패턴까지 모두 잡아냅니다. 가족 간 증여를 숨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확실히 기록을 남기고 증여는 증여대로 제대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럼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다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체 메모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 3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냥 생활비라고만 적지 마시고 11월 생활비, 식비 및 공과금, 월세, 보조 등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세요. 날짜나 월을 함께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일관성 있게 적으세요. 매달 보내는 돈이라면 매번 비슷한 형식으로 적으세요. 이번 달은 생활비, 다음 달은 용돈, 그 다음 달은 그냥 숫자만,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으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금액과 용도가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월 30만 원을 보내면서 생활비라고 적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5천만 원을 보내면서 생활비라고 적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면 이렇게 적으세요. 12월 생활비, 1월 식비 및 관리비, 2월 생활비 지원 등입니다. 병원비를 보낸다면 어머니 병원비, 당뇨 치료비, 정형외과 진료비 등으로 적으세요. 교육비를 보낸다면 손주 학원비,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등으로 명확히 하세요. 경조사비라면 결혼 축의금, 장례, 부조금 등으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증명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영수증이나 증빙을 보관하세요. 병원비를 보냈다면 병원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학원비를 보냈다면 학원 고지서를 보관하세요. 메모와 함께 증빙 자료까지 있으면 완벽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기록을 남기세요. 돈을 보낼 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 200만 원 보냈어. 식비랑 관리비로 쓰렴. 이런 메시지가 나중에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큰 금액을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5천만 원을 보내야 한다면 이것은 생활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쓰는 겁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5천만 원을 보낸다면 신고만 하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냅니다. 메모 작성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증여, 재산 이전, 집 사는 돈, 사업 자금 등의 표현은 피하세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국세청에서 바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용도를 명확히 하되 증여를 암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10년마다 이 한도가 리셋됩니다. 2025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했다면 2035년에 또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더 영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가 두 분이시라면 각각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 합쳐서 1억 원을 10년간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각각에게 증여할 수 있으니 총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법적으로 타인이므로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 며느리에게 1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 손주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손주에게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만약 손주가 셋이고 모두 성인이라면 10년간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자녀 둘, 각 자녀의 배우자, 손주 넷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 며느리와 사위에게 각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 손주 넷에게 각각 5천만 원씩, 2억 원 합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하면 총 6억 4천만 원을 10년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제 한도 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증여했다면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증여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면 됩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요? 생활비인가요? 교육비인가요? 병원비인가요? 아니면 목돈 지원인가요? 성격을 먼저 명확히 하세요. 둘째, 금액이 적절한가요? 자녀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이 합리적인가요? 너무 큰 금액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체 메모를 작성했나요?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했나요? 날짜나 월을 함께 적었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문자나 카톡으로 용도를 확인했나요?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야. 딸아, 병원비로 쓰렴. 이런 메시지를 보냈나요? 다섯째,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요청했나요? 특히 병원비나 교육비는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인가요? 일회성인가요? 정기적이라면 매번 같은 형식으로 메모를 작성하세요. 일곱째,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나요? 넘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쓸 것인지 증여로 신고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여덟째, 10년 내 증여 누적액이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홉째, 배우자와 상의했나요? 부부가 각각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열째,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증빙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세요. 이 10가지만 체크하시면 증여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이체할 때 자동으로 메모를 쓰게 되고 문자로 확인하게 되고 영수증을 챙기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철수님처럼 억울하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투명하게 하세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습니다. 떳떳하게 기록하고 필요하면 신고하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체할 때 반드시 메모를 남기세요.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으세요. 이 3초의 습관이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둘째, 문자나 카톡으로도 용도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나중에 국세청이 물어보면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큰 금액은 차용증을 쓰거나 증여 신고를 하세요. 숨기려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처리하세요. 다섯째,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세요. 매번 이체할 때 메모 3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이렇게 3글자만 쓰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을 감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탈세를 막으려는 겁니다. 떳떳하게 기록하고 필요하면 신고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